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박정희 소장이 일으킨 바로 그날이 5.16 혁명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승만의 건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5,300만 국민 여러분, 맞잖아요, 이 말이. 그러면 이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과거에 살았다가 돌아가신 대한민국 국민들, 해방 후에 있었던 모든 국민들, 이 혜택을 다 본 거야. 심지어 누구까지? 남로당까지도 혜택을 본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의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까지도 대한민국을 누리고 여러분이 밥 세 끼 먹고 사는 거요? 이거 박정희의 덕분입니다. 박정희 아니었으면요, 지금 북한보다 더 심해요. 고난의 행군 340만 명 죽었어요. 북한이 굶어서. 그런 일이 북한에만 일어났겠습니까?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박정희가 보릿고개를 해결 안 했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안 했으면 사실 대한민국은요, 북한보다 더 참혹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이런 것을 인정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꼴 좀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싹 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4.19를 통하여 4.19를 통해서 학생들의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그 다음에 장면 정부, 그러니까 미국과 거의 비슷한 거죠. 미국 같은 체제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있는데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단 말이야. 그 체제와 똑같은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돼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게 무능할 정도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똑같아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큼은 분명한 사람이야. 거기를 바치고 있는 장차관 더하기 비서관들 더하기 이 놈들이 무능한 상태가 어디까지 왔냐. 장면 정부, 윤보선 대통령, 그게 불과 뭐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이거는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무능할 정도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현재 말이야. 그럼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느냐?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지금은. 이거는 이승만 박정희 이어가는 세 번째 사람이 틀림없어요. 문제는 그 주위에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능 정도가 아니라 이게 박정희 소장이 일으켰을 때에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상으로 지금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요. 지금 이 정부가. 그러나 어제 그저께 드디어 칼을 빼서 검사들을 40명 새로 임명한 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속았다 하는 것을 알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자, 김학성 교수님. 네. 일단은 그 4.19가 1960년도 그렇습니다. 4.19니까 네. 4월 19일 날 네. 일어났죠. 예. 일어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야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이 하야하니까 정부가 사실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네네. 무너졌으니까 그때 이제 이 나라를 이끌 정부는 일어나야 되니까 네.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처음에 이제 허정 씨가 임시 대행을 했었죠. 임시 대행을요. 임시 대행을 하고 하면서 헌법을 고쳤습니다. 헌법을 고치고 고쳐가지고 이제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형식적이지만 대통령이 됐고 장면이가 이제 총리 수상이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의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죠. 상원 하원 아니 목사님 그거 좀 다른데. 달라요? 왜냐면 지금 그 당시는 내각제였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형식적인 대통령이고 지금의 이제 우리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와 같은 나라의 내각제들을 그때 도입했죠,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양원제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 양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국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국회는 같았습니다. 국회 형태가. 예, 형태가. 예. 예.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대통령 있잖아요. 있죠. 있고 상원의원 있고 하원의원 있잖아요. 예. 네네. 예. 그러니까 거의 형태는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예. 미국을 본따서 그런데 이게 국민의 수준이 미국을 못 따라가니까 좋은 제도라 해서 지금도 미국이 대통령 있고 그 다음에 상원의원 있고 하원의원 있는데 네. 주로 그 내가 가서 미국 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하원은 주로 보니까 이제 경제 문제 내지는 그 내치 있잖아요. 내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상원은 주로 외교 문제, 외교, 국방, 안보 이렇게. 네, 안보. 예, 예, 예. 이쪽으로 이제 가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가 있는데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미국이 제일 잘하니까 이제 해보자 했는데 이게 폭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왜 그 장면 정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한 윤보선 대통령 그 왜 그게 왜 5.16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무너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뭐 여러 가지로 목som 설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장면 정부 밑에서의 그 당시에 이게 5.16 이후에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목사님 80불밖에 안 됐습니다. 80불. 80불. 그 당시 북한이 한 240불이었습니다. 우리 3배 잘 살았죠. 필리핀이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는데 800불이었습니다. 합하면 이제 첫째는 이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80불밖에 네. 없는 나라에서 네. 소위 민주주의를 싹트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목사님. 그거는 지금 아이비리그의 그 학자들이 정치학 말하고 있죠. 학자들도 예.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GNP가 예. 10,000불. 10,000불 정도 되어야 옛날에는 7,000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7,000불 이하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10,000불로 넘어갔더라고요. 요즘은 예. 또 13,000불까지 갔더라고요. 하여튼 뭐 네. 7,000에서 13,000불 네. 사이가 되어야 그렇죠. 된다. 13,000불이 안 되면 민주주의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라든지 인권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는 경제 문제 때문에 저 5.16이 일어났고 네. 그 장면 전부가 이제 몰락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또 그때 그다음에는 또 그런데 목사님 네. 사회 전반적으로 무질서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면서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DNA 속에는 늘 북한을 갖다가 따라가는 민족을 우선시하는 DNA가 45년부터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눌렀단 말이죠. 그랬는데 정권이 무너지니까 다시 이제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쪽으로 이게 나라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실제는 남북 통일이라 그러지만 북한으로 가자. 이런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가자 북으로 아, 오라 가자. 남으로. 야, 그 당시에 일반 구호였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보니까 얼마나 무질서했냐면 네. 기생들도 나와서 데모하고 네. 현역 군인도 데모했다라고. 기생들, 예. 창녀들도 데모를 했어요. 아니 창년 아니고 기생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책에 나왔는데. 기생은 뭐 고급스러운 말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우리가 논의를 하시고요. 네. 근데 군인들도 나와서 데모할 정도로 나라가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그런 상태에서 김일성이 호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60년도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김일성이가 정축사를 통해 가지고 네. 남북 연방 통일하자. 아, 그게 60년 8월 15일 날 김일성이가 불을 붙인 겁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숨겨 있었던 수많은 좌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듯이 오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남북 통일하자 이런 식의 그 거기에 협조하는 쪽으로 해서 좌익이 상당히 등장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는 이 미국에 대해서 딱 틀어지고 살았잖아요. 예. 이승만은 사실은 그 미국에 대해서 친미주의자가 아니거든.
오히려 두 얼굴이잖아요, 목사님. 두 얼굴이야. 두 얼굴이요. 예. 강력하게 그럼요. 그 3대 대통령 다루는 거 보면요. 루스벨트 그다음에 아이젠하워 트루만 다루는 걸 보면 이승만이가 세상에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의 대통령이 호통을 치면서 말이야. 이 고얀 놈의 새끼 말이야. 너 말이야. 아마 세계 역사에서 그런 인물이 없었을걸요, 목사님? 예? 미국에 의해서 예컨대 나라가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 그렇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상대방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예컨대 호통치고 예컨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 없다고 그러니까 봐요. 오히려 없어. 없다고 없고 봐요, 그리고 목사님. 세상에 그 6.25를 통해서 막 1년에 경제 5억 불 원조를 막 강제로 뺏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 2만 명을 미국에 니들 돈으로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줄 것 이게 조건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나중에 한미동맹 그 체결할 때 보면은 이승만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오늘 체결한 이 한미동맹은 그 사실은 그 휴전협정 그 할 때 네. 그 다시 띄워줘봐요. 할 때 뭐라 그랬냐? 지금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도 30년 후에 가면 이 대한민국이 하와이 수준으로 살 것이다. 네. 이렇게 이승만이가 선언했거든. 아니,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군사협정 맺었을 때 네. 반공포로 속봉을 했잖아요, 목사님. 반공포로 속봉을 해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기 8년 동안에 주무시다가 깬 적이 그때 처음이랍니다. 방공포로 석방에 대해서 장로님 알아요? 제가 그 상당 부분 알고 있죠, 목사님. 뭐 안 태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당시는 태어나 있었지만 이제 책으로 문서로 접한 거죠, 목사님. 이제 방공포로를 더 이제 섬세하게 조명하면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에서 잡은 이 포로들 있잖아요. 많죠, 목사님. 포로인데 네. 이걸 제일 먼 지역이 거기가 거제도거든. 네.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 거제도뿐이 아니고 세 군데,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부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주로 남쪽에다가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이제 거리가 먼 지역에다가 포로들을 수용을 시켰잖아요. 제일 큰 데가 이제 거제도 그렇습니다. 포로 수용소잖아요. 수용소인데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이 됐단 말이야. 예?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위로 띄워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휴전협정 이거 이제 휴전협정이 체결됐는데 이게 53년 7월 27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27일 날 6.25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끝났는데 이제 미군이 말이야. 전쟁이 끝나니까 저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우리 북한의 북한군 포로지 않습니까? 포로를 북한에서도 미군을 전쟁에서 포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포로를 북한한테 다 넘겨주고 그렇습니다. 북한에 있는 미군은 잡힌 사람이 얼마 안 되거든. 예, 미군하고 우리 국군도 있었을 테니까요. 예, 예, 이것을 바로 바꾸자. 예, 예. 이런 협상이 진행되니까 그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 중에는 북한으로 가면 처형될 사람이 많아요. 왜 너 항복했냐 이거야. 예, 예. 전사를 해야지. 예. 김일성 그 새끼가 살려주겠어요? 아니 전쟁을 제대로 안 하고 니들이 왜 중간에서 항복하고 했느냐 하면 북한으로 이제 갈 사람들이 넘겨주면 북한에서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반공포로죠, 목사님. 그게 방공포로죠. 그때 이북으로 가고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제 친공포로입니다, 목사님. 그렇죠. 친공포로와 반공포로. 자, 그래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니까 네. 거제도 포로 수용소 안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예. 왜냐하면 북한으로 가자 하는 사람하고 나는 안 가. 네, 예. 안 가는 사람은 뭐냐? 쉽게 자수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나는 가면 처형되니까 안 간다는 사람하고 거기서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포로 수용소 안에서 싸움이 그렇습니다. 붙어가지고 예, 예. 이걸 이승만 대통령이 알은 거야. 알아서 북한으로 가기 싫은 사람들을
왜 강제로 보냈냐 이거야. 네, 예. 미군들 몇 명 찾아오려고 왜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형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승만은요 모든 것의 기록이야. 최고의 인권 사람이에요. 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권의 화신이에요. 근데 왜 이승만 대통령이 노벨상을 왜 못 탔을까? 나 이해를 못 하겠어. 그 당시 이제 목사님 이게 나라 형편이요. 네. 미국하고는 이 대통령이 네. 여러 가지 협상도 잘하시고 다 하셨겠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목사님 그 동북아시아의 정말 작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동의 없이 미 유엔군 사령관과 아무 동의 없이 한국군 헌병대한테 네. 고춧가루 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고춧가루를 갈았어. 네. 아주 가루를 잘게 갈아가지고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지키고 있는 미군들 있죠. 예, 미군 예. 헌병들의 동시에 눈에다가 눈에다가 고춧가루를 갈아가지고 딱 동시에 뿌려버렸어. 예. 그러니까 미국 헌병들이 눈이 따가워가지고 다 그냥 눈을 감고 사이에 문을 딱 열면서 나가! 이래서 포로를 석방한 것이 맞습니다. 이승만의 제주도 그 거제도 포로 석방이지 않습니까? 반공포로 석방이죠. 반공포로 6월 달에. 석방. 예. 그런 아이디어를 만든다는 그 당시는 목사님 아시다시피 네. 우리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를 유엔 사령관에게 그렇지. 넘겼기 위임됐죠.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힘이 없었잖아요.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병을 통해 가지고 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이 고춧가루 뭐 그에 의해서 네. 미군 헌병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해서 풀어내는 그 후에 미군이 한번 당해보고 야 미국이 개발한 체류탄보다가 한국의 체류탄이 훨씬 더 독하다. 고춧가루를 눈에다 다 뿌려버렸으니까 참 정말 여기 있네요. 네. 얼굴에 고춧가루를 쳐바르고 무장해제를 시켜 두 발을 묶고 물을 끓였다. 이래서 이제 나갈 사람은 다 나가라 해서 네. 나온 분 중에서 세상에 나중에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서 교수가 돼서 내가 대한신학교 야간 다닐 때 예. 나를 가르친 조성만 목사님이 오. 이 포로 수용소 출신이요. 네. 포로 수용소 출신이요. 2만 5천 명 정도 그때 포로가 석방됐잖아요. 전체 포로가 한 3만 7천 명 됐는데 만 명은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포로 석방을 네. 나갈 사람 나가라 했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휴전선에다가 휴전선 있잖아요. 집 판문가 거기다가 딱 데리고 가서 자 북한으로 갈 사람 그 다음에 남한으로 그대로 남을 사람 그 사이에 또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해라. 해니까 혹시 그 영상이 있는지 보면 참 웃기는데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준 옷 있죠. 옷을 다 벗고 반스까지 다 벗고 홀딱 다 벗어 들어와서 이거 안 해! 하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스까지 다 벗었어요, 목사님? 그래. 그게 아니죠, 목사님? 아이, 이따 영상 보면 알아요. 영상 보면. 그리고 막 최근에도 먼지도 다 털면서 이 그렇겠죠. 남한에서 묻은 먼지도 다 턴다고. 최근에도 뭐 저 해상으로든지 왔다가 네. 가겠다고 간 사람들은 네. 그 퍼포먼스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겠죠. 예. 그렇겠지. 저 휴전 선 그쪽에서 선 넘을 때 다 아, 벗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게 그때부터 유래된